안녕하세요. 더 차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인베스팅닷컴 황성아 사이트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2월 3일 밤이죠.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매니저님, 괜찮으셨나요? 네. 살면서 영화로만 볼 법한 일들이 벌어져서 사실 좀 놀랐었고요. 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기준으로 1,430원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일까요? 저 인베스팅닷컴 유저들도 지금 한때 정말 핫했던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원달러 환율 페이지를 조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 비트코인 페이지의 조회수는 6만 뷰에 그쳤었는데요. 원달러 페이지는 1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앞섰다는 건 굉장한 관심인데, 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 자금 상당 부분을 유출한 것이 환율 급등 이유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실제로 계엄령이 해제된 12월 4일 수요일 이후 4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5.6%나 하락을 했고요. 개인과 외국인들은 각 9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12월 10일이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면서 일단 1,400원 초반대로 안정시키려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우선 국내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주식, 외환, 채권 시장 등에서 급격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소매업과 서비스업, 물류산업의 경우 비즈니스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이 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소비를 줄일 거고 네. 또 저축을 늘릴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 경제 심리 악화는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무역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국가는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간주되어서 경제 제재 또는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방금 경제 제재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또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네, 우선 일부 거래처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납품기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어려워져서 수출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원유 수입과 생산품 수출이 모두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고 생산품보다 수입 물량이 더 많은 원유 업계의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큽니다. 네. 얼마 전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생긴 정치적 긴장이 경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장기화된다면 이 국가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외화 조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국가 신용 등급은 정부와 기업의 외화 조달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등급 하락은 이자 비용 부담을 증가하게 합니다. 네. 또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해당 국가를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지역으로 간주해 투자와 협력을 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1, 2년에 한 번씩 이 국가 신용평가 등급을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네, 피치와 S&P는 올해 3월과 4월에 한국의 신용 등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이 경제 전반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정부는 경제 안정화 정책과 국제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혹시 해외에서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중국 천안문 사태, 네.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 비상계엄이 있었고 2010년에 시작된 아랍의 봄이 있었습니다. 아랍의 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는 어렸을 때라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지나갔거든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아랍의 봄은 2010년 12월에 시작한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의 반정부 시위 혁명을 말하는데요. 이집트에서는 2011년에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고요. 이후에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겠네요.
당시 이집트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있었는데요. 정치적 불안과 치안 문제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했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네. 시위와 혼란이 절정에 달했던 2011년에는 이집트 증권거래소가 수차례 폐쇄되었고요. 주요 주가 지수는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국가 재정도 악화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집트 통화는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이집트 파운드는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하락했고 외환 보유고도 급감했습니다. 네. 2010년 350억 달러에서 2011년 160억 달러 수준으로 절반 정도 감소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재정 적자도 컸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치안과 군사 비용이 증가했고 경제활동 감소로 세수가 줄어드는 한편 공공보조금과 사회지원비 지출이 늘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위태로운 사회적 상황에서 물가도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그쵸. 과언이 아닌데요. 네. 정치적 혼란과 공급망 붕괴로 식료품과 연료 등의 가격이 치솟았는데 이 문제로 사회적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시위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네. 경제 활동 감소로 인해 실업률도 급등했는데요. 특히 청년 실업률은 25%를 초과했습니다. 굉장히 높았네요. 네. 이집트 경제 상황이 참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시 경제 성장률은 어땠나요? 네, 이집트 경제는 2010년 약 5.1%를 기록했는데 2011년에는 크게 하락한 1.8%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국제 신뢰도 하락과 경제 기반 약화로 인해 이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외국 원조와 차관에 의존하게 되었고요. 즉 이집트는 한 번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요. 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최근 정부 발표처럼 금융당국은 당분간 주식, 채권, 단기자금, 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해야 할 텐데요. 네. 단 무제한 공급이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안 그렇습니다. 요소를 제거하는 게 우선이겠죠.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을 하고 네. 시장 안정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황성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더 차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키워드로 돌아올 테니까요. 저희 잊지 마시고요. 만관부 만사부 감사합니다.